5월 30일 목요일 5분 브리핑입니다. 최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뒤집기가 있었던 지난해 7월 말에서 8월 초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고등학교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용현 처장, 윤 정권의 차지철로 꼽히지요. 한편 한국일보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경로서를 들었던 세 번째 내부자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군과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경로를 수습하려 임성근 사단장을 최고 책임자로 하는 조사 결과 뒤집기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얼마 전 왜 무리한 수색을 했느냐 이 차원에서 경로했다고 말했는데 그 모든 정황은 윤석열의 말을 거짓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날인 오늘 최수근 해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합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금지 해제 조처 등을 둘러싼 의혹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수사 대상도 보완하는데요.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최수근 해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제만 해도 침묵하거나 사회면에 작게 취급했던 조선중앙동아일보. 오늘 모두 사설 첫 번째 꼭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4개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이 같은 무더기 거부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14번째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치입니다. 12년 집권했던 이승만 다음입니다. 심지어 자기와 자기 가족에 대한 특검법도 거부했지요. 특히 전세 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 이념과 정파색과는 무관한데 비용이 많이 든다. 주택 도시기금이 투입되면 무주택 서민이 피해본다면서 반대했습니다. 언제부터 윤석열 정권이 무주택 서민 걱정을 했는지 의문이네요. 법무부가 고검검사급 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관련 수사 실무를 책임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을 유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부장검사 위에 있는 김건희 수사치휘 부인 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1차장, 4차장을 모두 교체했지요. 자, 그 자리를 누가 채웠을까요? 조상원의 이름이 두드러집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지휘부인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 이 사람은 현 이창수 지검장과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박영수 특검에서 한소법을 먹은 과거가 있습니다. 어제 북한에서 날려보낸 오물 풍선에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름 70cm 정도의 풍선 안에는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담겨 있었고 기폭장치도 달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풍선 잔해에서는 온물 비누 룡악산 비누 공장이라는 상표도 발견됐습니다. 어제까지 내려온 풍선은 모두 260여 개인데요.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 지역뿐 아니라 전북 무주, 경북 영천, 경남 거창, 서울 한복판에 있는 정부 청사와 중학교에도 풍선이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대북 전단 등을 북에 띄워 보냈다면서 보복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를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맞지 않는 이른바 성비 미스매치가 비수도권에서도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연애와 결혼을 하는 나이인 20대와 30대에서 성비 불균형이 심했는데요.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남자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성비 미스매치는 저출산으로 이어집니다. 서울은 경쟁이 심해서 지방은 성비가 안 맞아서 결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난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1분기 기준 처음으로 0.8명선이 무너졌습니다.